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훈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국제 표준화 동향인데요. 그중에 ISO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주제가 오늘 발표 이게 항목으로 선정이 된 거는 ISO 쪽에 지금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주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시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게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류의 문명이 총 결집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수많은 산업과 다양한 어떤 문화, 행태, 어떤 서비스 등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인의 시각을 가지고 도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도 제각각 조금씩 문자, 글자적으로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본 맥락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기업, 어느 국가, 어느 표준화 단체든지 간에 각자의 나름의 시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기본 철학, 지향점, 맥락은 동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법을, 우리나라 법을 만드신 분들도 그 맥락을 잘 캐치해 가지고 법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력, 삶의 질 또는 IT,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우리의 도시민들의 삶을 만들어 보자. 요 기본 맥락은 전 세계 어디 하나 동일합니다. 약간의 단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거죠. 간명하게 하면 수많은 이제 사람들의 삶이 존재하는 곳곳이 이제 있고요. 거기에 어떤 진흥화의 기술들은 뭐 IT 기술일 수도 있고 건축 토목에 대한 어떤 건설 기술일 수도 있고 수많은 기술들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IT 정보통신 쪽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마트라고 하는 ICT 기술에 관심이 좀 더 많을 뿐이지 사실은 수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진흥화를 위해서 거기에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켜 보자. 이게 기본 비전이고 취지이고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쪽 표준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지금 이게 총 노란색으로 4개 이제 박스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4개 박스는 실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색깔들은 그냥 협력을 하기 위한 서로 협력, 조정 이런 정책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JTC1에서는 워킹그룹 11이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 시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ISO TC 268에 또 그룹이 있고, IC에도 관련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ITU가 또 있고요. 자, 이렇게 ISO, IC 사이드에 이게 3개의 그룹들이 존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충돌, 표준화 주제 충돌, 중복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션을 받게 되면 자가 발전을 하거든요. 사람 개인도 자가 발전을 하지만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의 영구적인 생존을 위해 가지고 각자의 아이디어와 각자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점이 넓어지고 관점이 넓어지면 옆에 그룹들과 당연히 이제 오버랩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그 오버랩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충돌을 회피 또는 없앨 것이냐가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흘러오다 보니까 점점점 그 중복성의 이슈가 많아지고 혼란도 이제 생기고 하니 야, 전부 다 해체 모여 해체 모여 하나로 합치자. 이렇게 아무래도 한 지붕 아래에 있으면 훨씬 조정하기가 수월하죠. 서로 남의 집에 서로 흩어져 있을 때는 서로 조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JTC4라고 하는 그룹을 올해 5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체 모여할 것이냐,
지금 한창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거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해치 모여를 해서 어떻게 해치 모여하고 있는지, 또는 그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철 좀 공격적인 단어입니다만은, 어떻게 한국의 어떤 관점과 어떤 그 계획, 비전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판을 이제 재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사일 거고, 또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제일 오른쪽에 보면 JTC4 밑에 워킹 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SC 1, 2, 3, 4 등등등, 이건 하나의 그냥 사례인 거고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거는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TU도 그렇고 ISO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 시티의 표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모든 문명이 결집이 되어 있는 곳이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기술들, 수많은 종류의 표준들이 다 도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의 ITU도 보면 수많은 스터디 그룹들과 퀘스천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통신 어떤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표준들도 만들고 있고, ISO에도 수많은 TC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IC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서도 이미 도시에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수많은 표준들이 이미 만들고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스마트 시티를 다루고 있는 그룹들에서는 도대체 어떤 표준들을 만들고 있는 거냐? 똑같은 도시를 다루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면 왼쪽에 이렇게 가이드라인과 규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표준들의 어떤 속성을 크게 대별을 해보자면, 왼쪽에는 가이드라인이죠. 전기 사용, KS 마크가 있는지, 뭐 전격 용량, 전선 사용을 하고 있는지, 뭐 등등 전반적인 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 가이드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완전 규격이죠. 이 콘센트 규격에 맞춰서 안 만들면 이게 이렇게 이빨이 서로 안 맞는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ISO, TC, IC라든지 또는 많은 이제 그룹들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들은 다 사일로, 특정 도메인, 특정 타겟,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오른쪽에 규격 중심의 표준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 기본 표준들을 바탕으로 보다 어떻게 하면 전체 이 도시의 운영과 관리를 보다 정책적으로 효과적으로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관리, 운영 이런 측면, 이런 일종의 지침들, 이런 성격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ISO나 이런 이제 스마트 시티 그룹들은 대부분의 표준들이 왼쪽에 있는 이런 지침, 가이드 이런 성격의 표준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은 오른쪽과 같은 규격 성격. 자,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일로, 각각의 도메인들, 교통 도메인, 안전, 의료, 환경, 에너지 등등등, 통신도, 통신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각각의 어떤 특정 어떤 섹터들, 도메인별의 표준들은 이미 많은 ITU 또는 ISO 또는 IC 그룹들에서 이미 다 만들어 와졌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전체적인 호라이젠틀한 연계, 각 도메인들을 연계,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해, 왜냐하면 도시 관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하나의 대상만 서로가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일파만파로 다른 도메인에도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먼지 상황이 생기면 환경 문제지만 그게 바로 의료 보건에게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감염병에서부터 이 수많은 도메인들의 서로 유기적인 연계 관계 속에서 이 도시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정책을 만들고 운정을 하고 구축을 하는 그런 이제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입장에는 전체적인 연계, 운영, 관리,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이 주제들을 대부분의 ISO나 또는 IC, ITU 이런 쪽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하나의 어떤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이런 특정 문제 해결은 기존의 이런 ISO, IC 이런 그룹들에서 만들고 있고요. 요게 이제 ISO나 IC, ITU의 스마트 시티 관련 표준을 만들고 있는 그룹들의 기본적인 어떤 패턴 또는 어떤 범위 또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뭐 스마트 시티 관련 사일로에 있는 수많은 도메인들, 홈, 조명, 제조 뭐 등등 수많은 그룹들이 이미 있고요. 오른쪽에 사실 표준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일로의 특정 문제 해결, 규격 성격 이런 표준들은 기존에 많은 그룹들에서 이미 만들고 있고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 관리 활용할 것이냐의 전체적인 이제 연계, 어떤 수평적인 연계, 통합, 운영 관리 이런 쪽이 이제
스마트시티 표준화 그룹들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전체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그룹들에서 만든 표준들을 보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왼쪽 그림과 같았거든요. 저 그림들의 이제 면적은 뭐냐면 개발한 표준들의 수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그다음 주제가 얼마나 다양하냐. 그래서 보면 ITU 스타일 20하고 ISO 보면 ISO가 좀 많았어요. 2018년에. 그다음에 IC하고 IW. 그다음에 저 원의 그림에도 중첩은 주제의 연관성, 비슷한 주제, 어떤 오버랩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제의 어떤 비슷한 분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면 워킹으로 11하고 IC하고 ITU는 상당히 중첩되는 영역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저는 왜냐면 양쪽 다 이제 IT 쪽을 다루고, 워킹으로 11은 IT 기술을 다루고 있으니까 ICT 다루고 있고, IC는 전기전자 이쪽이니까 역시 IT 분야 속성을 가지고 있고, IT는 역시 정보통신 분야고, 그러다 보니 이 세 개 그룹들이 서로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반면에 ISO 268의 경우에는 전체 도시적인 전체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약간 오른쪽에. 자, 그런데 이제 25년에 현재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ITU 스타일 20의 주제 다양성과 만들어진 표준의 수가 이제는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하지만 뭐 주제 어떤 중첩의 위치는 IC나 JTC, 워킹 11이나 20은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숫자와 만들어진 표준 숫자와 주제 다양성은 오른쪽 밑에 그림의 파이 차트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에 대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있는 거,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 ITU가 이렇게 주제 다양성과 만들어진 표준의 수가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SO의 조직 개편 상황을 아마 다들 궁금해 하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GC 268의 전체 이제 그룹들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컨비너 또는 체어의 출신들을 쭉 이제 써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TG1이라고 하는 어떤 그 태스크 그룹, 임시그룹의 이제 컨비너를 한 명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뭐 여기 이제 체어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이제 멤버로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쭉 그다음에 SC1과 SC2의 이런 상황, 조직 구성, 그다음에 IC에도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JTC1에도 이제, 그다음에 JTC1에는 이제 에닷 그룹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플랫폼 쪽,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둑에 이제 포석을 둔다고 하죠. 장기적인 뭔가 계획을 위해 가지고 포석을 두고 이제 그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듯이, 이것도 이제 우리 코컨비너를 이제 캐티의 정승명 책임이 맡게 된 것도 이제는 우리의 한국의 장기적인 포석을 염두에 두고 이제 코컨비너 이제 진출을 하게 됐던 거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표준화 영역에서 한국의 활동이 상당히 좀 미흡했던 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 제일 위에는 현재 구조인 거고요. 각각의 의장, 부의장, 제일 밑에 각 리더십의 어떤 숫자를 일일이 손가락으로 다 헤아렸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헤아린 숫자입니다. 정확도 98%. 뭐 제가 어떻게 100% 다 맞추겠습니다. 정확도 98%. 예. 그다음에 누군가 또 아규하면 97%, 또 하면 막 95%까지. 예. 어쨌거나 중국이 24, 일본 쭉 이렇습니다. 한국은 앞서 둘 다 임시그룹이죠. 컨비너가 쭉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응 체계는 이제 왼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ISO 그룹이 있고, IEC 그룹들이 있고, 그래서 ISO 쪽은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이 일단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 ITU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전문위원회. 저는 제일 왼쪽에 있는 워킹그룹 11, 여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워킹그룹 11의 스마트시티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대표위원을 또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국내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 관련한 전반적인 이제 대응 체계를 쭉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부터 이제 JTC4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JTC4가 완전 새로 신설되는 그룹입니다. 기존에 268, 11, IC 시설 그룹이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저 밑에 이제 전문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이제 미정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직이 다 만들어져 봐야 JTC4 밑에 SC가 여러 개가 몇 개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가 만들어져 봐야 그 다음에 아마 저는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이 내년도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JTC1의 워킹그룹 11이 아까 스마트시티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활동을 했어. 그러다 우리가 표준도 많이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배포 공유했던 만들어진 문서들도 몇천 개, 몇백, 2,000개가 넘어가려고 이렇게 우리 일도 열심히 했는데 SC로 좀 만들어야 되겠어. SC로 이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JTC1에다가 승인을 이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JTC1에서는 오케이, SC를 만들자. 한 단계 위, 워킹그룹 위에 한 단계 위 SC를 만들자라고 해서 SC 44로 이제 승인이 됐는데, 이게 JTC1에서 승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상위 이사회에 가서 SMB, TMB 이런 곳에서 이제 승인을 또 받아야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승인 과정에서 다 실패 두 번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최초 시작은 23년도였었는데요. 23년도 실패, 24년도 실패. 그러고 나서 ISO하고 IC 그 TMB, SMB에서 이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둘 게 아니고 뭔가 어떤 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작정 JTC1에서 만든 SC를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임시그룹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작년 6월달에 조인트 SMB, TMB 에닥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JTC1의 SC44를 승인해 주면 돼? 아니면 새로운 또 그룹을 만들어야 돼? 어쩌고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년 하반기 동안 계속 이제 논의를 한 끝에 최종 결론은 JTC4를 만들자. 라고 이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JTC4 만들어주고 투표하고 등등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해 3월달에 이제 최종 ISO, IC 투표에서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지난 6월달에 이제 간사국 프랑스의 에프네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의장하고 최종 비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JTC4 조직을 구성하는 일이고요. 그 조직 구성에 대해서 요 일정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AGST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직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내년 1월달에 회람을 하고, 그다음에 4월달에 온라인 총회를 해가지고 구조 승인을 이제 하고, 그런 다음에 6월달에는 SMB, TMB 이제 비준을 조인트 회의가 있으면 비준을 할 거고요. 저기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괄호 외의 것들은 공지한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괄호를 제가 집어넣은 거는 SMB, TMB에서 6월달에 회의를 하기 전에 그동안의 주요 의사결정들은 내부 위원들 투표를 합니다. 내부에 한 달 정도 내부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위원들의 의견들을 일단 수립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비준 회의할 때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임의로 제가 넣은 거, 내부 투표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7월, 8월 달에 이제 간사국하고 의장 지명하고 내년 10월 달에 파리에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SMB가 아니고 ISO 총회, 제너럴 미팅이라고 ISO 총회가 내년 10월 달에 파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행사할 때 요 JTC4에 이제 착수 총회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날짜가 저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 JTC4 안에 물음표, 저거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게 스마트 시티 관련 ISO, IC 표준화에 좀 활약이 좀 이제 부족했습니다. 좀 미흡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판이 바뀌는 시점에서 재빨리 숟가락을 놓거나 딱 끼어드는 게 제일 수월하거든요. 이미 판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숟가락 하나 올리게 되면, 야, 이거 누구 숟가락이야? 왜 올리려고 하는데? 왜 이거 우리 먹거리인데 왜 너 누구야?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판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슬쩍 하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판이 바뀌는 시기에 한국의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이냐. 두 가지 이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 도시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SC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이제 포석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많은 투자를 또 해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워킹그룹을 만들고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오자. 이 두 가지 이게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만 설정을 한다고 해서 뭐 그냥 뭐 감 떨어지기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적절히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죠. 지피지기 주제 파악을 잘 해서 이제 내가 약점이 뭐고 강점은 뭐고 이런 걸 그래서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위기 상황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한 두 가지의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떤 기회와 약점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의 위험 요소. 한국에 이게 왜냐하면 AG라고 하는 저 조직 개편 그룹에 저기에 이제 주로 멤버가 의장, 기존의 ISO나 뭐 이런 IC의 의장들이라든지 주요 이제 리더십,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 개편한다라고 하면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한마디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고 누구나 다 손을 들 것이죠. 100명이면 100명 다 손을 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게 참석의 인원 범위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한을 할 때 각 그룹의 최 의장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위에.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무도 이제 그게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이 거기 가서 숟가락 하나 놓으려고 해도 이게 놓을 수 있는 아예 그냥 기회가, 이게 말이라도 꺼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런 상당히 위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불명확,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미정.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딱 줄을 쳤습니다. 여기는 아직 해프닝도 있습니다. 뭐 기회 요소들. 자, 이게 그 멤버 구성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1차 회의 9월 달에 했고 2차 회의 이게 10월 달에 했고 이제 3차 회의가 17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요 3차 회의 때 우리가 제안할 계획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멤버십입니다. 의장들하고 주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자, 근데 이게 멤버들이 쭉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까 이제 조인트 에다 그룹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검토하기로 했던 작년 6월달에 만들어진 그룹에 코-컨비너로 다행히 이제 문영진 교수님이 계셨고 제가 이게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인바이티드 게스트로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느냐. 그동안 ISO 쪽 그쪽 그룹들하고 계속 몇 번 회의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저를 요 문영준 교수님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해가지고 전체 멤버 구성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저기 수신자들 이메일을 쫙 보냈는데 거기에 문영진 교수님은 ISO의 TMB 이사시거든요. 멤버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도 컨비너도 또 했었고. 근데 저분은 딱 빠져 있고 제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 와, 일단은 내가 들어갔다. 자, 그런 다음에 문영준 교수님 이런 상황인데 빠졌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추가가 들어가. 근데 이미 제가 들어갔는데 너 들어오지 마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해프닝 끝에 제가 이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송지훈 박사도 원래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전체 ISO의 그 표준의 어떤 맵, 로직 맵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 표준들을 아우르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JTC4의 전체 조직 구성은 이제 이렇게 기본 너무 많은 그룹은 이제 곤란하다. 뭐 이런 기본 원칙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F너가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기본 4개의 그룹들을 이제 만드는 걸로 SC 만드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C4 커뮤니티 애스펙트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SC4의 서스테이너블 인바이러먼트 탄소 중립 도시와 앞에 F너가 만들었던 커뮤니티를 합쳐가지고 SC4에 우리가 간섭을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했고 데이터 플랫폼 쪽은 SC3에 여기다가 중국이 간섭을 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중국가 계속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 계속 협의를 해왔던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SC4에 대한 이게 그 SC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폼 3라고 하는 착승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출도 다 했고요. 관련 그룹들 구성들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9월달 제1차 회의, 9월달에 지지난달에 있었던 제1차 회의에 F너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C4와 SC5로 이제 해서 SC4는 커뮤니티 그대로고 SC5의 헬스케어 쪽하고
디저스트 쪽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해보니 이제 문제들이 좀 이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9월 달에 첫 번째 회의 때죠. 첫 번째 회의 때 앞에 거는 F1가 가져온 그림이었고 두 번째 9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그림,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SC4의 탄소 중립과 이제 커뮤니티 쪽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하고 보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왔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달 회의 때 중국이 SC를 8개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엑스펙트 SC4는 그대로, 그다음 SC5 헬스 매니지먼트 디저스트를 나누고 서스테이너블, 우리 한국이 제안했던 탄소 중립 도시, 그다음 거기에 스마트 시스템 커뮤니티 ICS 하고 그거를 이제 커버 8개를 이제 중국이 지난 10월 달에 가져왔습니다. 이때 나왔던 SC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 왜냐면 우리는 탄소 중립 도시와 등등의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SC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저기는 SC5와 SC6를 저쪽의 그룹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개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대로 이제 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다다음 주에 있는 11월 달 회의 때 이 구조를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C5는 클라이밋 뉴트럴 앤 그린 매니지먼트, 지금 뭐 처음에 만들 때는 CT로 했었는데요. 저를 그린 매니지먼트가 이제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이런 사항들로 해가지고 이번 17일 날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각각의 그룹들의 UN SDG 고를 하고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이게 이제 다다음 주에 있는 때 제가 이제 발표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 그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가졌던 계획, 저 두 가지 전략적 목표, 탄소 중립을 다루는 SC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디지털 앤 데이터 SC3의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 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이 이제 컨비너 리더십을 가져오는 그런 구상을 이제 구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는 인류의 문명이 다 결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전체 그 숲을, 복잡한 어떤 시스템, 어떤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나무를 보다가는 이제 혼란, 주화인마에 빠지는 상황이 이제 되죠. 그래서 전체 이 숲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훨씬 간편하게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 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맵은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도시라 하더라도 교통 전문가가 바라보는 교통 쪽에서의 많은 어떤 그 표준 맵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필요성 관점에 따라서 각각의 맵들을 이제 만들 수가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F는 이게 프랑스가 만들었던 이런 프로젝트 진행 절차 PDCA라고 부르는 요 각각의 단계별로 관련된 표준들의 맵을 만든 사례가 있고, 요게 아까 송지훈 박사 한국환경연구원 268에서 TG1에 컨베너를 하면서 이런 ISO TC 268 그룹에 만들고 있는 모든 표준들의 어떤 상호 관계, 이런 것들 이런 맵 형태로 이제 만든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각각의 프로젝트 이제 도시를 구축,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 단계 각각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운영 전략, 성수, 평가 플랫폼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꼭 이 관점에서 표준들의 종류를 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는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교환, 다른 여러 도시 서비스 인프라와 이제 연계가 되는 이런 것들도 또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ISO나 IEC 또는 워킹그룹 11, 워킹그룹 11에서 만든 모든 표준들을 이런 분류를 통해 가지고 쭉 구분을 해보면, 이 표준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표준을 들어가 보면 이제 상세히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